이게 한 번의 전쟁이 이어지지 않고 이제 꾸준하게 가는 거죠? 네, 이게 실제로는 크게 보면 3차의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는 1차, 2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가 있고요. 어떨 때는 2차를 1차라고 그러고 3차를 2차라고 하는 게 있어서 혹시 이렇게 찾아보시거나 할 때는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틀릴 헷갈릴 수가 수 있어요. 있겠네요. 네. 네. 야, 무려 2,500년 전 전쟁인데 임 박사님이 이제 부산에서 복귀하는 첫 작품으로 지금 이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을 골랐다. 이 이유를 한번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왜 이 전쟁은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건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저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제 재밌는 게 전쟁이 크게 보면은 한 나라가 가만히 있는데 이쪽에서 막 팽창해 와갖고 덮치는 경우가 있고 서로 상관없이 양쪽에서 커지다가 이렇게 탁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세력이 동시에 팽창하다가 만났을 때가 사실 훨씬 재밌죠. 근데 물론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 재밌다는 건 저 같은 사람 기준이고 당하는 사람은 힘들지만 뭐 역사가나 이야기꾼으로서는 이런 게 재밌어요. 전혀 상반된 세력이 만나서 충돌할 때. 뭐 솔직히 말해서 20세기 냉전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대결도 그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역사적으로 많이 말을 탔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팽창하는 성격은 뭐냐? 두 개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이 직접적인 원인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터키 서쪽 해안들 아주 요즘 관광지로 유명한 네. 그 서쪽 쫙 그쪽으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식민지를 많이 건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가 워낙 척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저기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 이게 살다가 야, 더 이상 여기서 이제 인구가 많아서 못 살겠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식민을 시켜버려요. 이거 쫓아내는 거야, 사실은. 갑자기 결의를 해서 우리 식민한다. 집집만 한 명씩 나와서 가라. 아, 이게 네, 뭐 가라. 지금 저희가 아는 예. 식민지 건설이라는 그 느낌보다는 먹고 살 땅이 없으니 저기 가가지고 니네가 저기 개발 좀 해라라고 차출을 해서 그렇죠. 갔다. 그것도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저 방면으로 가서 하나 차지하고 살아라. 이래갖고 막 내보내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 그러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내쫓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돼서 막 내쫓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 도시마다 이렇게 식민들 내보내요. 그래서 사실은 시칠리아로도 많이 갔어요. 이탈리아 남부에도 많이 갔고 거기 유적지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제일 많이 갔던 성공했던 데가 이제 에게에 건너서 지금 터키 서쪽 해안 지방들 그리고 거기 섬들 사모스, 뭐 레스보스, 로도스, 뭐 그리고 거기 있는 밀레토스 뭐 이런 수많은 도시들에 정착을 해요. 사실은 본토 사람들 별로 교류도 안 하고 거기서 쭉 해서 사는데 그 해안 지방에 이제 그리스 식민들이 크게 번성을 하니까 거기를 아예 이오니아라고 했어요. 그리스에서 쫓겨나듯 나와서 새로 건설한 데서 정착한 시민, 이 시민들이 사는 전체를 이오니아라고 부릅니다. 네. 거기 간 사람들 보면 거기가 진짜 땅도 좋지, 날씨도 좋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무역의 요지, 상업의 요지입니다. 신나가지고 도시도 막 건설하고 엄청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이제 서쪽으로 또 진격을 오다 보니 이상한 애들이 여기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터진 게 페르시아 입장에서 여기를 보니까 이쪽은 동쪽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늦게 왔거든요. 여기가 엄청나게 이게 되는 땅인 거예요. 돈 되는 땅이다. 땅도 좋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걸 방치했다간 큰일 나겠다 싶은 거죠. 왜냐하면 돈이 있는 데에 영지가 생기면 결국 거기서 군대가 커서 치고 나오게 돼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돼요. 근데 여기에 또 이상한 애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들이 알아요. 되게 이게 인종이나 이런 걸 보면요. 자기들한테 포섭될 인종하고 이것도 완전히 우리랑 종이 달라서 안 되겠다 싶은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페르시아 같은 나라는 이제 제국이 막 커지다 보면 처음엔 계속 전쟁을 하는데 이 중동 쪽이 되게 그래요. 전쟁을 해서 계속 물자를 돌려요. 그런데 이게 정복만 했다고 자기 나라 사람이 안 돼요. 그렇죠. 얘들이 우리 이렇게 국민이 되려면 여기서 좀 이익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뭔가 이렇게 사업 같은 걸 해서 이제 엉켜서 같이 살게 해줘야 되지. 그렇죠.
그럼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만리장성 같은 거대한 국책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물자가 계속 돌거든요. 이렇게 돌다가 이제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 제국이 크면 또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계속 전쟁을 해요. 그리고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제국을 넓혀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오니까 이쪽 애들이 또 단합해서 자기네 왕국을 만들자. 왜냐하면 여기 돈 있지, 땅 좋지. 그러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세질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 돼? 이렇게 되니까 페르시아도 아는 거예요. 여기를 가만히 둘 수 없구나. 이래서 처음엔 참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전쟁이 커지게 됩니다. 요약하면 페르시아는 제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쟁만큼 효율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국을 넓힐 수 있는, 넓혀야만 하는 한 가지의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적어 놔두면 나중에 세력이 돼서 우리한테 반하는 그런 세력이 될 거니까 진압해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 그리고 반대측 입장에서는 저들한테 정복당하면 우리는 강제로 또 다른 데로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돈 이렇게 잘 벌고 있는데 우리 힘 키워서 우리도 제국되면 될 거 아니야? 라는 욕심, 야망이 또 한 가지. 이건 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이 지방을 두면 안 된다는 건 이제 머릿속에 확 들어왔고 또 이 지방에 있는 애들은 여기서 키워서 하나가 되면 페르시아하고도 맞설 수 있다는 생각도 확 들어왔고 사실 아무 생각 없던 건 그리스 본토에 있던 애들이었는데 이상하게 휘말리면서 전쟁이 이제 그리스 본토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리가 됐다. 페르시아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국, 왕이 있는 제국이었고 아테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니까 야야 먹을 거 없어. 니들 저로 딴 데 가서 살아. 쫓아냈어요. 안 갈래요. 사형. 그래서 다들 넘어가서 산 게 이오니아. 그래서 살고 있는데 힘도 제법 생기고 돈도 제법 생겼는데 페르시아가 와서 니들 우리한테 항복해. 난 관대하니까. 너희들이 항복하면 내가 내 밑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백성들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개간했는데 라고 민주정으로 반란.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니들 뭔데 반란 일으켜. 아테네 가만둬서는 안 되겠군. 이래서 전쟁. 맞습니까? 네, 뭐 대략. 야 재밌어. 재밌어. 좋습니다.